구독, 좋아요. 자,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것과 차가워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차가워지는 현상. 자, 코스피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어지럽기 마련이죠.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면 불확실성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게 적응이 안 된 분들은 더 힘들 텐데 5% 정도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5,16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5,000이 무너졌고요. 코스피가 지금 4,900 지금 96으로 나와 있네요. 5,000비 무너지고 밑에 있는데 아까 4,900 얼마까지 쭉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막 팔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그걸 받치는 형상인데 주식시장이 아재 널뛰기 됐어요. 명절인가요? 막 널뛰기하게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그냥 너무나 그냥 이 짧은 시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제가 오늘 키워드는 이제 문전박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결코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순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른바 말하는 방금 전에 허앵크께서 말씀하신 불확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다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지수에만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수학 성적을 100점 맞아야 된다. 95점 나왔나? 97점 나왔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3개월 뒤에 이 수학의 실력이 쌓이고 6개월 뒤에는 어디까지 완성이 되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래요. 5,000피 이거 뭐 허망한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숫자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를 견인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우직권한다. 그럼 우리는 줄줄줄줄줄.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목매달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줄 서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사가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안보까지도 연결된다라는 위성락 동맹파죠. 정확하게 본 겁니다. 경제 안보, 안경, 보수가 제일 중요시하는 안보와 경제까지 간다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5,000피 넘어가고 5,200피 넘어가지만 삼성전자하고 이 반도체가 미끄러지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출발한다? 미국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휘청거리면요, 비거덕거리면 이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의존율이 높은 것을 줄여가면서 우리 자체 경쟁력을 키울까? 이거 고민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끄럼을 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은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쫙 빠져요. 두 번째, 이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개인들은 막 수조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장의 상식을 잘 봐야 돼요. 대형 업체가 많이 입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영세 포장마차가 많이 입점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대형이 좀 입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팔고 나가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또 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 성격이 많으니까 배당도 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은 개인은 막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총탄이 다 떨어져서 개인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주식 시장이 쑥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딜레마, 이 이른바 리스크에 우리 주식시장은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은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뭐 잘 못됐으면 좋은가 봐요. 잘 못됐으면 좋은가 보다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절실하냐, 무엇이 근본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마침 이재명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연관해서 한번 조금 약간 살펴보고 질문을 좀 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이제 분석들 중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저희가 그 흐름을 쭉 보면 주가 변동, 미 증시가 상당히 폭락하면 한국 다음 날 한국 증시가 폭락한 대체로 이제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을 상회하는 사실상 뭐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자산 투입, 각종 정권 차원의 일부 이제 세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주가 이 주식 부양에 증시 부양에 영향도 미쳤다 분석이 있습니다. 미 증시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자, 이 부분 한번 좀 할게요. 질문 드릴게요. 네. 이재명이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다.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식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흔히 말하는 제가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통장 매매, 뭐 주가 공모라든가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든가 정권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면 지금 저 말이 맞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 이런 작전 세력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위 부양이잖아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세력의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해서 여차하고 이 시장이 무너지면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시장을 한번 생각해 주식 시장도 아니에요. 전통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대기업이 영향을 받습니까? 물건을 그쪽에다 공급해 주는 아니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습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입습니까? 제일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시장의 영세 상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겁니다. 그 시장이 망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높은 이 임대료를 내면서 자리세를 내면서 그 시장 잘 될 거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개인 피해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완전히 코스피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을 조아붙이는 것도 그 부동산 자금으로 가야 될 돈을 오히려 이 주식시장 쪽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해석도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5,200 또는 4,900이던 주가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 5,200 또는 4,900이던 주가가 3,000이 되고 2,500이 되면 누가 피해를 입죠? 기관이 여기는 외국인들은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두고 있어요. 공매도가 됐든 아니면은 고버스가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돈을 버는 인버스가 됐든 이런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런 게 일정 없어요. 왜? 내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요새는 이 대출이 힘들기 때문에 집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에 뛰어듭니다. 야, 삼성전자 3배 오른데 5만 원인데 5만 전자가 지금 17만 전자 됐어. 이러고 뛰어드는 겁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2000년 기억나십니까? 2000년 1999년에 벤처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요. 닷컴 열풍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때 이 주식 시장에 있던 코스닥 시장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DJ도 그랬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닷컴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식 시작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주식 시장에 있던 기업들 중에 상장 폐지한다고 살아남은 기업 여러분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그때 뭣도 모르고
대학원생 시절에 뛰어들었다가 상장 폐지당해가지고 정말 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정말 명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도 뛰어들었다. 국민연금 만약에 자산이 이 주가 하락으로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돈 벌었다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예. 국민연금 집어넣고 환율 대응에 또 이 한국은행이 나서고 이게 또 국민연금이 투입되고 큰일 날 일입니다. 자, 다른 장면 코스피 말고 환율 장면도 한번 봐야 되겠죠. 환율이 어제 이제 근래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460 몇 원대까지 69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다시 환율이 오르는 추세여서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큰데 지금 한번 환율을 보겠습니다. 예, 1,668원 아까 1,670원대에 갔다가 다시 약간 이제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환율이 압박을 받고 있어요. 1,400 초반까지 정권이 막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낮췄는데 다시 그 보란 듯이 이재명 정부를 보란 듯이 다시 올라가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1,468원.2원으로 이전으로 돼 있는데 자, 정부의 이제 개입이 이 환율 관련된 계속 조작 문제 무슨 심층 분석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환율 조작국으로 넘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약발이 이제 점점 별로 효력이 약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의 키워드를 주식시장도 그렇고 문전박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만 좋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형 스와프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 사회 이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연준 의장이 한미 통화 스와프의 결정권자예요. 네. 물론 대통령도 있지만 미국 재무부 기준으로 해서 근데 케빈 워시가 호락호락 하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기축통화면에서도 통화 가치가 더 있는 엔화도 지금 저예요. 엔저니까 굳이 이게 외환시장에서 하나를 한국 돈을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기축통화도 아니고 거래통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제가 이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수많은 지금 경제 패널들이 다 트럼프가 되면 약달러가 된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포기하면 나와요. 저는 강달러다. 트럼프는 달러의 위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게 대표적인 게 이 로널드 레이건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거든요. 레이건노믹스입니다. 한때 1기 때 트럼프 노믹스 이야기인데 요즘엔 트럼프 노믹스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그래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강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개꼬락질 하고 있는 것이고 금은도 급락을 했다가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케빈 워시 자체가 강달러예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돈 쓸어 다시 또 주워 담아야 된다. 그러면 돈의 양이 줄어들면 달러 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통화예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지 뭐하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냐 뭐하러 금은을 가지고 있냐 달러 가치가 높은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잖아. 전문가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신년기자회견 할 때 1분기가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안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 달러를 보면은 우리는 가치가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올해 이 원화가 많이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로 많이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주식시장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달러는 더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 삼성이나 지금 현대도 미국에다 관세를 물어야 되고 이 사람들 다 달러로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관세 조정은 안 되면서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시장에 풀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결책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려면 이걸 제임스 우킴입니다. 제임스 우킴이 한국계인데 물론 미국 국적자죠. 암참 주한미 상공회의소 의장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한 노란봉투법 돈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조치를 해야 환율이 한국이 이제는 변하는구나. 쫙 내려가면서 한국에다 투자해야 되겠네. 한국에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겠네. 그다음에 그래야 이게 일란 머스크도 한국에 들어와서 방한 안 하잖아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프레지던트 리 저 투자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으면서 계속 환율 운운하는 것은 동상이몽 문전박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표 환율 문제 지금 오늘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포함해서 근래 어제 여기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어떤 하락, 환율의 상승 이 국면에서 지금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